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란 어떤 느낌일까? 차갑고 딱딱한 테이블, 형광등 불빛, 공증인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남편 이태수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아내의 이름칸을 훑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멈췄다. 이게 무슨 소리야? 63세의 박금수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떨지 않았다. 목소리도 눈빛도 30년을 참아온 여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날을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남편이 단 한 번도 몰랐던 방식으로. 공증 사무실 창밖으로 늦가을 은행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박금수는 생각했다. 저 잎들처럼 나도 오래 버텼다.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도대체 이 서류 한 장이 그를 왜 그토록 창백하게 만들었을까? 그 대답은 박금순의 이름 석자 안에 있었다. 박금수는 1961년 전라북도 정읍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셋째 딸이었다. 집이 가난했다. 오빠들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자신은 고등학교를 겨우 마쳤다. 22살 맞선을 봤다. 상대는 이태수. 서울 변두리 공장 관리직. 변변치 않았지만 성실해 보였다. 장모 될 사람이 말했다. 우리 태수가 좀 무뚝뚝하긴 해도 속은 깊어요. 금수는 믿었다. 속이 깊은 남자. 그게 좋아서 시집갔다. 결혼 첫 해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태수는 변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금순이 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남편은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숟가락을 던졌다. 아이가 울면 고함을 질렀다. 금순이 친정에 다녀오면 거지 집에서 뭘 배워왔냐고 비아냥댔다. 이태수 당신은 살림이나 해. 나가 일은 내가 하는데 당신이 왜 피곤해? 금수는 피곤하다는 말을 삼켰다. 삼키고 또 삼켰다. 아이들을 봤다. 아들 이민재, 딸 이소연.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금수는 집 살림만 한 것이 아니었다. 아파트 경비실 옆 작은 구멍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 몰래 차비를 아껴 모은 돈을 통장에 넣었다. 그 통장은 남편 이름이 아니었다. 복선 하나. 금순의 낡은 핸드백 안에는 항상 통장이 있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그 가방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아들 민재가 대학에 붙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 이태수는 그날 저녁 삼겹살을 구웠다. 기분이 좋았다. 내 아들이다 역시. 내가 교육을 잘 시켰지. 금수는 조용히 쌈을 싸서 남편 앞에 놓았다. 교육비를 댄 건 나였는데. 그 말은 삼켰다. 민재가 결혼을 했다. 며느리는 강미란 서울 출신의 야무진 여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 금수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은 좀 삼가주세요.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금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 이태수가 60세에 조기 퇴직했다. 회사가 구조 조정을 했다. 퇴직금이 나왔다. 이태수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3천만 원이 반년 만에 600만 원이 됐다. 주식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오른다고. 금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당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퇴직금이잖아. 절반은 내 돈이에요. 당신이 뭘 벌었어? 살림한 게 돈이야? 이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수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더 말하지 않았다.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후로 이태수는 집에서 왕처럼 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밥. 한마디. 금순이 차려오면 맛있으면 침묵, 마음에 안 들면 혀를 찼다. 이태수 국이 싱거워. 간도 제대로 못 맞춰?
그해 여름 며느리 강미란이 큰 결정을 들고 왔다. 어머니, 저희가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면 어떨까요? 저희 월세가 너무 비싸서요. 어머니, 아버지도 용돈 드리면서 모시면 좋잖아요. 금수는 남편의 눈치를 봤다. 이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수, 그래. 같이 살면 편하지. 금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 아파트는 금순 명의였다. 30살의 금순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이었다. 개발 호재로 지금은 시세가 8억이 넘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을까? 이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강미란이 들어오면서 집 분위기가 바뀌었다. 금순이 늘 쓰던 주방 용품이 하나씩 바뀌었다. 금순의 오랜 친구 옥순이가 놀러오자 미란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강미란 어머니, 외부 손님은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치워야 하잖아요. 내 집인데. 금순은 또 삼켰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손녀 돌잔치 준비 때였다. 어머니, 봉투 얼마 하실 거예요? 저희 친정은 300 했어요. 나도 300 준비했지. 어머니, 친구들도 좀 많이 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체면도 있으니까요. 금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인가? 금순의 오랜 친구 한옥순이 찾아왔다. 둘은 40년 지기였다. 오순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30년 일했다. 금순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뭘? 다 알아. 남편이 어떻게 구는지, 며느리가 어떻게 구는지. 금수는 창밖을 봤다. 애들이 있잖아. 민재는 어머니 편인 적이 있었어? 금순이 대답하지 않자 옥수는 핸드백에서 종이를 꺼냈다. 금순아, 내가 3년 전부터 내 부탁을 받고 준비한 거 있잖아. 이제 다 됐어. 첫 번째 반전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금수는 아직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 종이는 서류 목록이었다. 금순이 3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것들. 공증된 재산 명세서, 아파트 감정평가서, 그리고 이태수도 강미란도 아들 민재도 전혀 몰랐던 것. 그 무렵 딸 이소연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소연은 부산에서 살았다. 결혼 후 자주 오지 못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다. 엄마 많이 힘들었죠. 아이고, 왜 울어? 나 멀쩡해. 엄마가 멀쩡할 리 없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 소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엄마,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아요. 금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강미란이 아들 민재에게 말하는 것을 금순이 듣고 말았다.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 우리 거잖아요. 쉰 소리 낮춰. 등기부 확인했어요. 어머니 단독 명의예요. 아버지도 집은 없고. 그러니까 유언장 같은 거 쓰시게 해야 하나. 금수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다. 역시 그랬구나. 이혼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금수는 이태수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이혼하자. 이태수는 처음엔 웃었다. 뭔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3년 됐어요. 이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애들은? 집은? 당신 나가면 어디서 살 건데? 그건 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태수는 아들을 불렀다. 민재가 달려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 민재야, 엄마가 언제 행복했던 적 있었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공증 사무실에 앉은 날. 이태수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재산 분할 항목을 읽다가 손이 멈췄다. 이태수, 이게 뭐야?
서류에는 박금순이 보유한 자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형 거주 아파트 시세 8억 2천 단독 명의. 정기예금 통장 3개 합산 잔액 1억 7천만 원. 소형 오피스텔 한 채 옥수동 월세 수익 중 시세 3억 1천. 이태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다시 읽었다. 박금순. 금을 따른다는 뜻이었다. 오피스텔은 금순이 15년 전 남편 몰래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다. 아파트 관리비, 아르바이트, 반찬 가게, 새벽 일, 편의점, 야간 알바. 금수는 그 시간들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태수의 입술이 달달 떨렸다. 또 언제 이걸 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는 동안요. 강미란도 그 자리에 왔다가 서류를 보고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아파트가 시어머니 단독 명의라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어머니, 이 오피스텔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미란 씨. 금수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떨지 않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처럼 서 있었다. 이혼이 성립된 다음 날, 금수는 딸 소영과 둘이 밥을 먹었다. 처음으로 밥상을 차리면서 콧노래가 나왔다. 엄마 콧노래 하네요. 응? 그래? 처음 봐요. 진짜로. 금수는 그 말에 잠깐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살아오면서 가장 가벼운 웃음이었다. 이태수는 이혼 후 아들 민재 집으로 갔다. 처음엔 민재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미란과 이태수는 2달을 채 버티지 못했다. 전화로 어머니,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나한테 왜 전화해요? 혹시 오피스텔에? 미란 씨. 그 집은 이미 소연이한테 증여했어요. 전화가 끊겼다. 며칠 후 아들 민재가 찾아왔다. 초인종을 누르고 오래 기다렸다. 금순이 문을 열자 민재가 눈물을 보였다. 엄마. 미안해요. 무엇이? 아버지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힘들어도 몰랐어요. 금수는 아들을 물끄러미 봤다. 미웠다. 그리고 불쌍했다. 그리고 또 조금은 사랑스러웠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민재야. 엄마 밥 먹고 갈래?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금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숟가락을 던지지 않을 밥상이었다. 그녀는 그날 알았다. 30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긴 준비였다. 그리고 박금순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면서.